부사색 2025년 1월 22일 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의 내용 중에 AI의 세무조사를 늘리겠다 라는 국세청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를 AI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세무조사를 AI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네. 세무조사가 딱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일반 세무조사랑 특별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의 직원이 무언가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세무조사 해줘 라면서 증거 자료를 대면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는 게 이제 특별 세무조사. 포상금 받으려고. 맞아. 아 맞죠. 일반 세무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4년마다. 모든 범인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무작위로 선출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무작위 선출 방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신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징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또는 뭐 탈세 혐의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AI가 찾아서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반 세무조사 나오면 2주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한 달이에요. 일반 세무조사 나오면은 납세자분들이랑 대표자분들 큰일 났다, 세무조사잖아 막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세무조사가 표기가 돼요. 일반인지 특별인지. 일반 세무조사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겠구나. 왜냐면 혐의가 없어요. 왜냐면 무작위니까 혐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대다수예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담당하시는 세무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세무조사 하시면 이거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십니다. 근데 AI로 나온다? 이거는 명확한 자료를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너희들 이상 있다라는 징후로 포착해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제 세무조사 나간다 이러면 무조건. 그럼요. 이건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AI로 들어가니까. 지금도 국세청에서 모든 신고 자료가 전산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AI로 변경시키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 AI가 도입된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분이 세무조사. 근데 그걸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의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결과치가 추징액으로 있는 거니까 무조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조사관님들에 대한 일을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국세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편해질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업종이 국한되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굳이 하나를 뽑자면 요즘에 플랫폼 갖다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프리랜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AI 세무조사 들어가기만 하게 되어진다면 세무조사 선정되어질 확률 되게 높을 거예요. 엄청 높을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되면은 세무사님의 역할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법 위반 없이 잘 하고 있다라는 거를 검증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기를 바라죠. 또 세무조사 대상을 가리는 과정에서 AI가 미리 이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준비 단계에서 활약을 하는 거지만, 가서 조사하고 이제 다 하다 보니 압수수색도 하고 그것 자체는 AI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고 선정하는 거를 아마도 해야 AI가 할 텐데, 이거는 과세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질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그 금액, 그 세금이 나오는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예요.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추징 금액이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도 2주예요. 2주 안에 무언가를 딱 포착해서 들어가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거 시간 되게 모자랍니다. 2주 되게 길 것 같죠? 이거 엄청 모자라요. 일반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추징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딱 포착해서 들어가겠다,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 일반 세무조사 세금을 징수하는 그 확률을 좀 높이겠다. 이게 추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복불복인 것들을 갖다 조금은 평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일반 세무조사에 AI를 도입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AI 세무조사는 늦으면 늦어서 좋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받을 일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 그건 불가능해요. 털어서 먼지는 안 나올 수 없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무언가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카드가 없어. 그러면은 법인카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카드에 한도가 막혔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면서 법인카드를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원칙상 법상의 비용 처리가 되어지면 안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원칙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너무 이게 쉽게 나는 아닐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 작정하고 들어가서 세무조사에서 털릴 게 없다라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더 열심히 용도별로 카드를 나누어서 긁겠습니다. 나도 나오면 무서워. 요즘에 이거 광고 많이 합니다.
이제 헬스장이랑 PT샵 받으셔가지고 몸도 건강해지시고 세금도 아끼세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광고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헬스장 소득공제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잖아요. 네. 그에 대한 범주 안에 너희들이 이제 헬스장이랑 PT샵 받는 것도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켜 줄게 이겁니다. 아, 원래 기존에는 원래 안 됐어요. PT샵은 당연히 안 됐어요. 이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좋은 이유죠.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이유가 좀 클 것 같아요. 그게 뭐냐? PT샵 우리가 뭐로 내죠? 현금으로 내잖아요. PT샵 현금으로 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싸게 해준다고. 네. 특히 헬스장에서 나 PT샵 해줄 테니까 저희는 현금으로 하시면 좀 더 싸게 해드려요. 라는 것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현금으로 주면? 소득이 누락되잖아요. 그분들 소득 누락돼요. 소득 누락되기 때문에 이 헬스장 소득공제는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음지하에서 양지로 조금 올리겠다. 그런 이유가 제가 보기엔 좀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크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무사셋 이슈 집을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상식을 쌓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주세요. 집 옆에 가끔 창고도 출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노무사 아는지 그러면서 하셔야지. 저희 모여 무사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셋